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감정으로 협상하라라는 내용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이런 질문 한번 드려봅니다. 저희가 이제 그 지인분이나 친구분과 함께 뭐 다양한 어떤 뭐 대화를 하기도 하고 또 고민 상담을 들어주기도 하잖아요. 자, 이럴 때 아마 이런 경험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떤 친구가 한 지인분께서 어디를 뭐 할까 말까 혹은 어디에서 뭐 어떤 오퍼가 왔는데 이것을 내가 수락을 할까 말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담 내용들 많이 나눠보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자, 이럴 때 내가 그래 그렇다면 한번 해봐 라고 얘기를 했는데 상대방이 근데 막상 해보면 이럴 것 같고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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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또 얘기를 해요. 그래. 그러면 뭐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뭐 그럼 하지 마. 그랬더니 또 상대방이 근데 그래도 좀 안 하면 더 이럴 것 같고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지인분 혹은 친구분에게 최종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떤 말씀을 해주셨나요? 네, 시간이 제한된 관계로 제가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대다수 이런 말씀 하시지 않으셨나요? 그럼 마음대로 해. 혹은 네 마음 가는 대로 해. 넌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 네 마음은 어떻게 하면 어떤 선택을 하면 좋을 것 같아? 이런 답변 아마 해주신 경험이 있지 않으실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간단하게 이런 사례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데요. 자, 일주일의 행복이라고 불리죠. 우리들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주는 로또. 자,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이 로또를 구입하신 경험 있으실 것 같은데요. 로또를 구입하실 때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번호에 따라서 그리고 이 당첨된 번호의 어떤 확률 이런 거 일일이 계산해가지고 그렇게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서 로또를 구입하신 경험이 난 있다. 네, 아무도 없으시죠? 네. 아마 로또를 산 경험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꿈이 좋아서, 혹은 오늘은 왠지, 길 가다 그냥, 이런 식으로 아마 감정적 구매 거의 대부분 하시지 않을까, 하시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앞에 말씀드린 이 마음대로 해. 마음은 어떤 것 같아? 이런 질문들.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어떤 감정적 구매와 감정적 소통. 자, 대개 감정이라는 것은 대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먼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한 미국의 대학교 병원에서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뇌에 종양이 생겨서 감정을 담당하는 부분을 제거한 환자들을 실험해 본 결과 이들은 합리적 의사결정을 잘 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아예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뇌는 아마 아시는 것처럼 뇌는 한 인간의 소우주라고 또 얘기를 하잖아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복잡하지만 또 한편으로 굉장히 체계적으로 그리고 디테일하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뇌의 기능에서 되게 주요한 역할을 하는 것들을 편도체, 전전두 피질, 그리고 해마 이렇게 꼽을 수가 있는데요. 아마 편도체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편도체는 자극을 감지해서 어떤 딱 상황이나 자극을 딱 받아들였을 때 의식적으로, 본능적으로 탁 감정을 감지를 해서 이 중요한 감정을 처리하는 역할을 바로 편도체가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전도 피질은 합리적 의사결정, 그리고 계획, 이런 것들을 수립할 수 있도록 고도의 정신기능과 사회적 활동을 조절하는 그러한 역할을 해준다고 하고요. 그리고 해마는 기억과 학습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해마를 통해서 우리는 기억된 정보들의 적지적소 이것을 꺼내서 우리가 이렇게 소통함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경험적인 측면들을 많이 이렇게 덧붙여가면서 소통을 하잖아요. 정보적인 부분들.
그러한 인출 역할을 바로 해마라는 곳에서 해준다고 합니다. 이러한 각각의 뇌가 연동하면서 작동을 하고 있는데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편도체가 담당하고 있는 이 감정 처리 부분이 차분한 감정 상태로 정리가 되어 있으면 상위의 그 뇌의 기능들, 그거를 상위 피질로 크게 이제 묶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상위 피질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전두 피질을 포함해서 의사결정, 그리고 계획 수립, 언어와 소통, 이와 같은 상위 역할을 하는, 어, 해주는 것을 바로 상위 피질이라고 하는데, 차분한 감정으로 감정이 정리가 된 상태에서는 이 상위 피질이 제대로 작동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편도체에서 감정 처리된 상태가 굉장히 격렬한 상태, 얘를 여기 보시는 것처럼 화가 나, 두렵고, 극도의 두려움, 과도한 흥분, 그리고 짜증, 이렇게 격렬한 상태로 딱 감지가 되고 정리가 된 상황에서는 상위 피질의 기능이 일시적으로 탁 마비가 될 뿐만 아니라 이 상위 피질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뇌의 기능적인 역할도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연구 결과에서 이 저명한 이 신경학자, 그리고 의학적인 심리학자, 의학적 권위자들은 다음과 같은 또 연구 결과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감정은 합리적 사고에서 필수 불가결한 역할을 하고, 그리고 의사결정에 더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성보다 감정이다. 이처럼 감정, 그리고 우리가 본능적으로 느끼는 직관, 이것은 인지와 사고에 바로 영향을 주고요. 이 인지와 사고가 형성된 것들은 곧바로 또 우리의 의사결정과 행동을 결정짓는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해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감정은 감정이 없으면 상식 수준의 판단도 어렵다. 앞서서 이제 대학병원의 연구 결과에서 보셨죠. 그리고 감정적인 안정성은 이성의 뇌라고 할 수 있는 전두엽이 잘 활성화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뇌는 정서적인 영향력이 반영되도록 설계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성과 감성은 각각 따로 마치 1층과 2층을 나눠 쓰는 것처럼 독립 분사체가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되어 있다. 아까 뇌사진에서도 미세하지만 꼬불꼬불꼬불 되어 있는 그런 모양새들이 다 똑같이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그림으로 확인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성과 감정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뇌는 그렇게 설계되어 있다. 그리고 의사결정을 할 때, 특히나 신중한 판단을 할 때는 신중한 판단을 담당하는 뇌 부위와 감정을 판단하는 뇌 부위가 동시에 작용함을 발견하였다라는 이러한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부분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감정은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안내하는 사인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올바른 행동, 그리고 적합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결정함에 있어서 조력을 해주는 지원자 역할을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감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감정을 협상의 관점에서 어떻게 봐야 하는가를 이어서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종영이 되었어요. 혹시 JTBC의 협상의 기술이라는 드라마를 보셨나요? 저 봤어요 하시는 분. 네. 보셨군요. 네. 여느 드라마처럼 막 스펙타클하고 막 애정이나 뭐 이런 건 없습니다. 하지만 협상을 공부하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지극히 드라마적인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꽤 현장에서, 그리고 우리가 배운 내용을 복기함에 꽤 많은 도움이 되는 드라마
였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드라마의 주인공은 바로 이분입니다. 이분이 누구냐? M&A 팀장, 산인이라는 그룹의 M&A 팀이 있고요. 그곳의 팀장이 윤준호 팀장이 이 드라마의 주인공입니다. 드라마 초반 2화에서 한 장면이 나옵니다. 인턴 이 팀의 인턴과 함께 온 팀원이 한 회사의 M&A를 논의하기 위해서 그 회사의 대표와 이제 만나는 자리에서 그 회사 대표가 약간 좀 과도한 그 언어 표현을 하니까 인턴이 거기에 맞대응해서 약간의 이제 감정적인 단어를 이렇게 딱 뱉으려고 할 찰나에 이제 같은 팀원이 그 인턴의 입을 딱 맞는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상대 팀의 대표가, 상대 회사의 대표가 이렇게 격분해서 이제 그 M&A 팀이 잠깐 이 후퇴를 하는 그러한 장면이 있었는데요. 이때 윤준호 팀장이 해당 인턴 사원에게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합니다. 감정적이면 전쟁에서 져요. 상대가 밑도 끝도 없이 나온다면 나도 미친 척 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하지만 그럴 때도 진짜 감정을 섞으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내 시야가 좁아지니까요. 시야가 좁아지면 정보를 왜곡해서 받아들이게 되니까요. 감정적으로 원하는 걸 얻게 되더라도 신뢰까지는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협상 테이블에 앉을 땐 감정을 버리고 오세요.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맨 마지막에 협상 테이블에 앉을 땐 감정을 버리고 오세요. 어? 우리가 아까 감정은 행동의 사인이고 행동을 함에 있어서 조력자 역할을 해준다고 하는데 감정을 버리고 오는 게 맞아? 이건 또 무슨 얘기야? 이렇게 들리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시에서 제가 이렇게 노란색 마킹한 부분 보이시죠? 빨간색 그 표시한 부분도 잘 보이실 겁니다. 이 대화의 핵심적인 부분,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은 바로 감정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협상에서 감정을 잘 관리하고 활용하는 것과 협상에서 감정적으로 내가 임하는 것, 이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바로 이 감정적이다. 그래서 되는 것은 협상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협상에서는 감정을 버리고 오는 것이 좋다라는 이야기를 나눈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의 저자인 그 스튜어드 다이아몬드 교수는 한 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게 이성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사람들은 실제로 하다 보면 사람들은 정작 논리에 큰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다. 논리에 집중했을 때보다 감정을 중시할 때 4배 정도의 더 많은 이익을 얻게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이런 얘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자, 협상은 어떤가요? 우리가 노트북을 두고서, 물론 줌으로 할 수는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시스템, 어떤 코딩,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협상을 하지는 않잖아요. 협상은 사람과 사람이 서로 마주보고 만들어가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협상은 커뮤니케이션과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에너지의 장이기도 합니다. 커뮤니케이션과 상호작용에 있어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감정이지 않을까요? 이 감정은 지극히 자연적인 것이고, 그리고 이 감정은 협상에 있어서 당연히 나와 함께 협상을 하는 상대처럼 무형의 존재로 협상의 모든 과정에 존재를 하고 있는 협상의 제3 존재자이기도 합니다.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3가지 요인, 앞서 말씀드린 스튜어드 다이아몬드 그 교수의 그 저자 그 책에서 본인이 이제 연구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3가지 요인 중에 가장 1순위,
보이시죠? 바로 사람, 감정, 신뢰.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요인 1순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전반적으로 좀 고려해서 검토를 보게 된다면, 감정은 협상에 있어서 핵심 자원이다. 그래서 우리는 협상에 있어서 이 감정을 감정적이지 말고, 즉, 감정적으로 협상에 임하는 것이 아닌 나와 상대의 감정을 알아주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상대의 감정을 역이용함으로써 협상을 유리하게 내가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활용할 중요한 자원입니다. 그리고 협상에 있어서 원활한 협상과 나에게 있어서 도움이 되는 협상을 위하여, 그리고 상호 관계에 있어서 도움이 되기 위하여 나의 감정은 적당한 선에서 적절하게 전달하고 표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협상에서 감정을 어떻게 활용할까?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그거에 대해서도 지금부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상 전에는 당연히 우리가 이제 거사를 앞두고 있기 전에는 당연히 어떠세요? 긴장되고, 그리고 많이 불안하시죠? 아, 이거 속된 말로. 아, 이거 말아먹으면 어떡하지? 아, 이거 잘못되면 안 되는데, 아, 어떡하지? 아, 잘할 수 있나? 아, 계속 본인한테 이렇게 불안감, 긴장감. 사람이니까 당연히 느껴지시겠죠. 불안감을 느낀 상태에서는 재무 만족도 그 협상의 결과에 있어서 재무 만족도적인 측면에서 약 12%의 낮은 그 만족도, 다른 만족 요소들 대비해서 그런 그 결과도 이제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처럼 불안과 긴장은 당연한 감정이지만 이것을 잘 먼저 우리가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안과 긴장은 관리적인 요소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나의 불안과 긴장을 잘 관리하지 못하게 된다면 협상에 임하기 전부터 일단 자신감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여기에 덩달아서 협상에 대한 어떤 한번 잘해봐야지 뭐 이런 마음이 드는 것보다 아, 대충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좀 협상에 대한 포부나 기대치가 낮아질 수가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상대가 귀신같이 알아차려가지고 이것을 상대에게 이용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안과 긴장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준비가, 너무 뻔한 답변으로 들리시겠지만 충분한 준비만이 답이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대방의 강점과 약점 파악하는 거 가장 기본이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필요한 요소, 예를 들어서 그 회사의 재무, 현황, 그리고 제조업체라면 공급 체계, 그리고 거래처, 더불어 거래처 상황, 그리고 거래처와의 거래 내역 등등등등 이런 것들 파악하시는 게 중요하십니다. 그리고 팀과 브레인스토밍을 가급적 여러 번 진행을 하시면서 다양한 가설과 논리를 만들어 미리 세워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서 보시는 이제 협상의 기술 드라마를 보시면 협상에 임하기 전에 그 팀원들과 함께 없이 대화를 하고 끊임없이 회의를 하고 서로 Q&A를 나누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 것처럼 팀과 브레인스토밍을 자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역할들을 설정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는 것 충분한 도움이 된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 나의 입장에 있어서 약점이 될 수 있다. 혹은 뭔가 꼬투리가 잡힐 수 있다 등등. 뭐 그렇게 피하고 싶은 문제, 혹은 이것에 대한 질문이 왔을 때 내가 답변을 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좀 답변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분. 이런 것은 회피하지 마시고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나의 강락점과
내가 감정이 올라오는 트리거가 무엇인지, 나의 분노 포인트가 무엇인지, 그것을 나 자신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협상 전에 불안과 긴장을 관리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협상이 딱 진행되는 순간, 요때는 이제 다양한 감정의 파노라마가 펼쳐지는 그러한 시간들이죠. 협상 중에는 대표적인 감정들 꼽으라고 하면 분노, 그리고 흥분, 당황스러움 우리가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자, 협상 중에 일어나는 이러한 감정들을 두 가지 포인트에서 우리는 관리하고 그리고 활용하고 이렇게 관리와 활용의 두 가지 포인트로 우리는 이것을 감정을 잘 다뤄줘야 합니다. 관리적인 부분은 바로 나의 감정입니다. 나의 감정은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서 내가 올라오는 감정인 것 하나, 그리고 내 스스로 컨트롤하고 관리해야 되는 나만의 감정 하나. 이렇게 내가 느끼는 감정, 이런 측면으로 나의 감정을 보시면 되겠고요. 나의 감정. 자, 내가 어떤 감정이 올라왔다. 상대는 무신고하는 얘기지만 나의 어떤 분노 포인트, 앵거 포인트를 딱 건드린 거다. 그래서 내 스스로 스멀스멀 감정이 올라온다. 혹은 상대방이 화를 낸다. 분노를 표현한다. 거기에 따라서 내가 같이 따라가는 나의 감정이 올라온다. 이러한 지점을 딱 인지를 하셨을 때 바로 반응하지 말고 멈추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 멈추는 방법에는 심호흡을 하는 것, 한번 이러고 심호흡을 하는 것, 그리고 잠시 침묵하는 것. 침묵과 심호흡은 같이 우리가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 스스로에게 나 자신에게 다음과 같은 확언을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타이밍에 화를 내면 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그리고 상대의 감정에 따라 그리고 내 스스로의 감정이 올라올 때 세 가지의 핵심 질문을 잊지 않고 내가 딱 갖고 가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 핵심 질문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이 협상의 목표는 무엇인가? 이 협상에 있어서 나는 적어도 이거는 갖고 갈 거다. 나의 목표. 그리고 두 번째, 내가 파악한 상대 어떤 사람이었던가? 그것을 질문하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지금 이 상황에 내가 설득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내가 지금까지 점검해왔던, 분석해왔던 자료들을 검토해 보면서 지금 이 상황에서 각장 적절한 설득 포인트는 무엇이 될 수 있는가? 이렇게 목표, 그 다음에 상대는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이 타이밍에 적절한 설득 논리는 무엇인가? 이 세 가지 핵심 질문에 집중해서 그 상황에 대해 대응을 하게 되면 감정적으로 협상 분위기가 진행되는 것들을 지연시키고 잘 감정을 관리하면서 협상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사람인데 당연히 감정이 올라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감정은 협상에 있어서 아마 협상을 진행할 때 요거는 짚고 넘어가는 게 도움이 되겠다라고 딱 판단이 되시는 지점이 있으실 거예요. 그 지점처럼 본인의 감정은 반드시 표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 어떻게? 상대를 걸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시죠? 이런 식으로 상대를 걸고 말씀하시는 것은 지양. 바로 I 메시지로 감정과 의사를 표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좀 당황스럽습니다. 지금 이러이러한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이러이러한 게 어긋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I 메시지로 나의 감정과 의사를 표현하면 대화가 훨씬 더 문제 중심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이 대화를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나의 감정 관리하는 방법을 해볼 수가 있고요. 반대로 상대의 감정을 역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상대가 흥분하고 분노하고 이럴 때 같이 덩달아서 맞받아치고 그러지 마시고 첫 번째,
먼저 공감해 주시면 좋습니다. 먼저 공감을 해주면, 아, 그러시군요. 아, 그러실 수 있겠네요. 이러이러한 포인트에서 이렇게 지금, 그런 마음이 느껴지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먼저 공감을 해주면 상대방을 컴다운 시키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 대화를 다시 핵심으로 올 수 있게끔 하는 데 한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감의 과정에서 그리고 어, 분노하고 흥분하는 상대와 대화를 함에 있어서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바로 논리를 펼쳐가면 상대는 전혀 듣지를 않아요. 오히려 더 화를 내게 되죠. 그래서 이럴 때는 단형적 경청을 활용하시면서 대화를 해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상대가 아니 매번 가격 말고는 할 얘기가 없어요? 저희가 가격 인하를 요구를 해서 곤란하시죠. 대표님도 힘드실 텐데. 알면서 왜 그럽니까? 아, 우리가 지금 매번 이렇게 저번에도 깎아줬는데 이번에도 또 이러시면 어쩌라는 겁니까? 대체 저희를 뭘로 보시는 거예요? 저희는 대표님을 되게 오래된 파트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객의 감정을 토로하는 것들을 잘 들어주면서 단형적으로 경청하면서 반영해주며 대화가 훨씬 더 홈다운 되면서 이제 다시 좀 현실적인 문제로 다시 진입할 수 있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상대의 감정을 역이용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것입니다. 질문에서 상대의 욕구를 파악을 해라. 질문하시는 것만큼 좋은 효과법은 없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분명한 이유가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그게 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해서 상대의 욕구를 파악할 것. 그리고 항상 상대의 반응에 중립적인 말로 반응하시는 것이 협상을 더 유용하게 가져가시는데 도움이 되십니다. 네, 그러시군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한번 저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된다, 안 된다 바로 얘기하시지 말고 어떤 의미신지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중립적인 반응. 그리고 가장 또 유효한 반응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긍정적인 나의 의견을 먼저 얘기한 후에 선택권을 상대방에게 넘겨줄 것.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대표님이 저희의 소중하고 오래된 파트너입니다. 가격 인하를 요구를 하더라도 다음과 같이 얘기하면 훨씬 더 협상의 대화의 그 진전과 그런 분위기가 달라질 것입니다. 저희는 그래서 대표님과 계속 거래를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러이러한 상황, 그리고 이러이러한 요건들 때문에 가격을 낮추지 않으면 저희는 어렵습니다. 다만 대표님께서 매입하시기 좀 수월하시도록 저희가 지불 조건을 좀 바꿔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급을 연 2회로 우리가 선 지급을 해드리는 조건으로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대표님께서도 매입하시기에 수월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을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상대는 당연히 본인의 감정을 누르고 상대방의 제안을 듣고 그쪽으로 생각 포인트를 다시금 맞추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상대의 감정을 역이용하고 나의 감정도 관리를 하게 되면 협상의 교착 상태에 빠지지 않고 그리고 협상의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여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협상의 말미에는 실망감 혹은 만족감 이런 감정이 느껴지십니다. 자, 실망감 이거는 상대방에게 적절한 범위 내에서 표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 대해서 너무 자책하지 말고 그리고 피드백 자리를 반드시 가져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만족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유리한 것을 다 얻었어. 내가 목표하는 바를 이뤘어. 그럴 때 그 자리에서 성공 페이스를 유지하시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대방과의 신뢰관계를 신경 써서 표현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십니다. 네,
다음 페이지는 참고사항이고요. 어, 저는 여기까지 오늘 감정으로 협상하라라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저의 강의 내용은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